됐죠? 됐죠? 이제 됐죠? 이제 나오죠? 오케이. 댓글 읽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댓글 달린 게 거의 없지만. 이걸 작게 하면 이것까지 작아지는구나. 오케이. 예. 사운드 안 크죠? 원투 책책 딱이죠? 제가 사운드 설정을 지금 계속 만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편집할 때 예전 영상들을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 이 사운드가 달라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최근에 거는 밑에가 완전 그냥 비어있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소리가 날아가는 느낌인데 옛날 걸 들어보면 딱 그 무슨 뭐라 해야 되지? 라디오 같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설정 바꿨을 때 그때 뭔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계속 손을 보고 있는데 그래요. 사운드 뭐 이상하면 혹시 얘기해주세요.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태우박님, 박태우님인가봐요. 어린 나이에 너무 옛 감정들로 휩싸여서 잠을 못 자겠네요. 잠깐만요. 이게 사운드가 너무 신경 쓰여서. 그래요. 이거 진짜 옛날 영상인데 이거. 과거 내 모습이 날 자꾸 괴롭힐 때. 그래 오펜님 어서 오세요. 사운드 평소와 비슷한 듯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희 좀 많이 바꿨는데 제가 녹화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했거든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 얘기 같은데요. 어릴 때 어떤 뭔가 했던 거 후회되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그때 그 감정, 후회에 가까운 감정들에 휩싸여서 잠을 못 잘 정도다. 그래요. 제가 이 영상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혹시 뭐 때문에 과거에 나의 어떤 모습이 나를 괴롭히는지 댓글에 적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좋아요. 후회라는 감정을 얼른 툭툭 털어내시고 쉽진 않겠지만 지금 잠을 못 잘 정도면은 큰일인 것 같은데 잘 처리를 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그래요. 룰루랄라님 얼마 전 회식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포감이네요. 요거네요. 배려할 때 원 플러스 알파 한 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한 번 이상 물어보지 마라. 한 번 물어보고 나서 필요하면 얘기해라. 그 알파까지만 하고 끝내라. 요 이야기인데 이것도 되게 좀 오래된 옛날 영상이죠.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분 이거 얘가 예를 든 게 있었거든요. 뭐더라? 존리님 어서 오세요. 회식 자리에서 뭐 가지 반찬을 이렇게 주면서 뭐 했는데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하는 분이 있었나 봐요. 약간 반하셨나 근데 그 포감이시라고. 그래, 잘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 잘 돼서 결혼하면 저한테 양복 한 벌을. 그래요. 김문혜님 내용은 너무 좋은데 제스처가 조금 과해서 살짝 집중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 피드백을 이 느낌을 저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셀프로 피드백을 해봤을 때 옛날 영상들 보면 이게 제스처가 너무 과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뭐 중간에 별게 다 있었어요. 무슨 랩하듯이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1초도 못 볼 정도로 진짜 뭐야 그 영상 다 지워버릴 뻔했어요. 아무튼 어떤 느낌인지 제가 느낀 느낌을 좀 비슷하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그리고 좀 피드백을 해가지고 제스처를 지금 이제 방송하면서 저거는 아마 카메라 보면서 얘기했을 때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지금 좀 자연스럽게 느껴져서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요즘 것도 어떤지 피드백 한번 주시면 좋지 않을까. 피드백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문혜님,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비밀 요거 뭐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카피하는 거 되게 기본적인 거 얘기를 좀 짧게 담았는데 벤치마킹 수리파 약간 그 뭐야 그 중국의 그 뭐죠 소림사 약간 그 느낌인데 수리파가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병희님 정문일침 와 거의 뭐 약간 그 뭐지 그 책 뭐죠 서유기가 아니고 그 뭐라 그러지 하계회가 아니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냐 아 미치겠네 그 뭐라 그래요 그런 책 그 뭐라 하지 아 그거 있잖아요 그거 싸우는 거 무협지 무협지에 나올 것 같은 정문일침 사자성어인가 아무튼간 통찰력이 있다는 약간 그런 의견 좋은 의견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하트 이렇게. 끝입니다 댓글 읽기 끝 오케이 좋아요 댓글 읽기 했고 다음에 또 피드백 왼손 올리지 않기 이거 피드백 좀 있었는데 잠깐 피드백 좀 해볼게요 가능하면 이제 어떤 분이 고민을 얘기해 주셨을 때 행복소 코스에 맞춰서 진행하는데 각 단계를 진짜 짧게 막 자기 공감은 그냥 한 문장 던지고 관념 제거하고 아주 빠르게 진행하고 막 이렇게 해보자고 적어놨네요. 오케이. 방송 시작 전에 댓글 보면서 리액션하기 완료. 가능하면 예를 들 때 내가 겪은 스토리로. 오늘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야기로 갈까 하거든요. 귀 만지는 거 금지, 왼손 올리기 금지, 포카리 스웨트 가능. 또 단정 짓는 듯한 말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거 제가 피드백했나 보네. 그랬다고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뭐 고민 있으시면은 여러분 고민 좀 들어보고 나 왼손 이거 올리는 게 습관이 됐나 보네. 자꾸 이렇게 가네 손이. 좋아요. 요즘에 잠깐만요. 이거 왜 이렇게 안 작아지냐 화면이? 125%? 너무 작은데. 오케이. 그리고 제가 요새 그 4편 쓰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하는 거. 그거 쓰는데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빠개질 것 같을 때마다 그 문제라고 할까? 수수께끼라고 할까? 그거를 막 풀어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게 나와서 책이 계속해서 좀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인데 그래요. 아무튼 그런 힘든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산으로 가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자기 공감이나 관념 제거 작업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거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신 건데 이거 당장은 아닐 것 같고 풀코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또 많으실 수 있으니까 실제로 풀코칭을 진행하는데 라이브로 공개를 하고 영상으로도 편집해서 올라가는 거. 근데 뭐 얼굴은 안 나오고 음성 변조까지 하려면은 너무 빡셀 것 같아가지고 음성 변조 없이 한다면 하실 분이 계실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내가 뭔가에 운동을 한다거나 뭐에 도전하는 거면은 그렇게 부담이 없을 텐데 내 고민 되게 개인적으로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게 의식돼 가지고 코칭이 잘 진행이 안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도 좀 요즘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또 한번 떠들어 볼까요?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고 나 맞아 이 얘기할라 이거 사진을 제가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얘기가 너무 오래 묵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준비를 할 걸 그랬네. 죄송합니다. 30초만 기다려주세요. 1, 2, 4개 쓰기. 파일 첨부, 사진. 왜 대용량 파일이지 이게? 암튼가. 오케이. 재밌는 일이요? 재밌는 일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러분 땡기는 거 한번 갈까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땡기는 게 어떤 건지.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다. 이거 너무 크다. 이거 핸드폰으로 보는 분들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요거 요렇게 좀 진하게 할까요? 볼드. 골라 잡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가 땡기시나요? 하나도 안 땡기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가겠습니다. 운전 중이에요. 제가 얘기해 줄게요. 조현병 환자 같은 분에게 당한 썰. 마트 소세지 할머니 썰. 아기의 관점에서 보는 소유라는 신박한 개념. 나무와 관련된 스토리, 관계와 도움, 예약 메뉴 잘못 설정해서 이중 주문된 이야기, 자괴감 느낄 뻔했을 때 관념 제거, 유황 캐는 영상과 우리 집 야경, 없는 것에 집중하느냐, 있는 것에 집중하느냐. 운전 중이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채팅 치다가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나무 얘기할게요. 나무. 오케이. 제가 산에 이제 자주 가거든요. 그게 뭐 엄청난 산이 아니에요. 그냥 중간 지점까지 찍고 오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는 되게 작은 산인데 거기 갔다 오면 소화도 잘 되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거의 매일 가니까 문득 그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 군대 있을 때 제가 산을 맨날 하루에 2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거든요. 관악산. 그때 제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게 내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의 나무가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은 나무.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만. 여기서도 한번 내 나무를 찝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초입에 나무가 있거든요. 저게 내 나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소유의 나무가 아니라 어린 왕자에서 나오죠. 장미꽃 얘기 나오죠. 행성에서 되게 깊은 이런저런 스토리가 있는 그 하나의 장미꽃이랑 이렇게 치고받고 지내다가 지구에 와가지고 담장에 있는 그 수많은 장미꽃을 보고 되게 당황하잖아요. 이게 뭐야? 다 똑같은 거였잖아. 별게 아니었잖아. 했다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게 특별한 관계가 된다? 특별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그 장미꽃이랑 지금 여기 있는 수많은 장미꽃이랑 다른 장미꽃이구나.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얘기가 좀 샜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 나무를 하나 설정을 했어요. 보이네. 이게 잘 안 나와서 보여드릴게요. 요거거든요. 보이시죠? 요거예요. 요거. 요렇게 돼가지고 2개로 갈라져 있는 거. 얘 보면 인사를 하고 가요. 잘 있었니? 난 잘 있었어. 나 점심 뭐 먹었어? 이러고 쓱 접촉, 커넥트, 연결 한번 한 다음에 한번 쭉 갔다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나무에 자세히 볼 필요도 없고 얼핏 보면 이게 있어요.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뒤쪽에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이 나무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무들에도 다 점이 찍혀 있거나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게 모스부호인가?' 막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인제 맨날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이걸 켜 놓고 할까? 요렇게 할까? '저 페인트를 좀 지워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니까 그냥 바로 상상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페인트를 지울 수 있을까? 그리고 나무 저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저 페인트가 없어지지 않을까?'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또 들었냐면 '제가 좋아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면 뭔가 역지사지를 해 본다거나 '나는 어떻게 느낄까?' 뭐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으니까 어쩌면 지금 저걸 얘가 되게 멋있게 느끼고 있을 수도 있고 상상을 하는 거죠. 아니면 '난 이거 아무렇지도 않고 이거 덕분에 뭔가 그 병균들 그런 뭐 벌레들 걔네들이 접근을 못해서 너무 좋아.'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껍질을 벗기게 되면 너무 아픈데 내가 모르고 벗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인제 제가 좀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굉장히 좀 잘 생각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지.'라는 그냥 내 맘대로 판단을 하고 도와주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을 넘어서 어떨 때는 폭력? 일방적인 행동이 폭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그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음 제가 만약에 이 나무와 관계가 더 깊었으면 너무 애틋해. 그랬으면 뭐 나무 전문가한테 물어본다든가 실제로 나무가 어떻게 느끼나요? 뭐 어떻게 하면 얘가 좋아할까요? 뭐 이렇게 했겠지만 그런 거는 쪼끔 오버스럽게 느껴져서 그래서 요 나무를 보면서 고 생각을 했다. 고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도움을 준다라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저 사람에게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고 직접 그러고 도움을 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렇습니다. 고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이 얘기 진짜 좀 며칠 묵은 건데 되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했네. '이거 블로그에도 쓸까?' 막 이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존리 님의 고민을 한번 볼까요? 질문이요. 전 지금 30대 중반인데 어렸을 때는 상대방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을 안 해서 연락도 먼저 많이 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고 나니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이 나이에 이거밖에 못 쟤는 이 나이에 이거밖에 못 번다. 공부 안 하고 뭐 했냐 등등. 저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연락하고 사람 만나는 게 더 어려워지네요. 나이 들면 이게 정상일까요?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게 뭘까요? 와,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쭉 좀 흘러가도 괜찮은 건가? 나 예전에 안 이랬는데 왜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런 의문도 좀 드실 것 같고 이게 괜찮은 건가? 뭔가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 이런 생각도 혹시 드세요? 옛날처럼 지냈을 때의 어떤 좋았던 크기 이게 10이다. 지금 이렇게 지냈을 때의 좋은 크기가 10보다 낮으니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하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맞나요? 제가 요즘 진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제가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뭐 이거는 관계없는 얘기고 이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일단 제 생각만 그냥 쭉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됐을까? 지금 존리 님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예인 것 같은데 옛날부터 그렇게 지내왔던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존리 님처럼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바뀌었어 갑자기.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아 더 의문스럽고 더 이상한 것 같고 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느껴지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다른 사람을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의식하는 게 어디서 오는 걸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지금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다. 뭔가 뭐 네가 나를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좋지만 나쁘게 생각한다 해서 뭐 문제 없어. 나는 내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 이게 쉽게 될 텐데 지금 내가 봤을 때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들킬까봐, 들통날까봐, 이게 드러날까봐 나도 모르게 겁을 내게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를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만들어지거든요. 점점.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관념까지 이제 씌워지게 되면 저 사람이 봤을 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하면 진짜 이제 최악의 그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하게 보고 그러면 나는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뭔가를 더 하게 되고 점점점 이게 이걸 뭐라고 하더라? 악순환보다 더 심한 거. 이게 증폭된 나 이거 워딩을 까먹었네. 나 이 말 되게 많이 썼었는데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인트는 나의 모습이 지금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상이다 아니다 약간 이런 관점보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옛날과 달라진 게 뭐가 있어서 이런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를 따져봤을 때 예전에 내 모습이 굉장히 뭐 100%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은 한 50% 정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약간 해결 방법도 되게 간단하죠.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뽑아내서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바꾸는 거. 요게 가장 직방이긴 하겠죠. 이 원인 때문에 이렇게 의식하는 거라면. 근데 이게 또 다른 이유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본능적인 이유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인간관계를 잘한다. 이게 되면 내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고 100%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없어. 이러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좋아하면 좋지만 싫어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관계가 이제 더 원만하게 잘 되거든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꼬이고 인간관계가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니까 반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간관계는 나랑 저 사람과의 케미니까. 그래서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게 내 생각대로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나랑 스타일이 너무 안 맞는 사람이랑 아주 친밀하게 지낸다? 그렇게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인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세팅해서 지내면 인간관계가 사실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인간관계를 그렇죠. 잘하고 싶은 게 본능이니까. 음, 그래요. 뭐 여기서 제 얘기는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약간 핵심은 그거네요. 내가 나의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그게 뽀록 나지 않게 하려고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한번 체크해보고 실제로 그게 맞다면 어느 부분을 내가 채우면 내 모습이 좀 더 마음에 들지 생각해보는 거. 사실 이거 저 근본으로 들어가면 결국 하나예요. 내 욕구. 내가 원하는 내 모습.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채운다. 그런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내 마음이 오히려 잘 보이려고 하면 부자연스럽고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관계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 진실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렵잖아요. 이걸 잘하고 싶은데 잘하려고 하면 안 된대.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거를 저도 여러분한테 어떻게 이 비밀을 전달하고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져다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진짜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개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 저런 마인드, 요런 식으로 접근하고 저런 식으로 접근하고 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막 80억 인구 중에 반은 나를 싫어할 거고 반은 나를 좋아할 거고 나를 좋아하는 반 중에서도 또 반은 내가 싫어할 거고 그래서 스타일이 안 맞을 거고 4분의 3은 스타일이 안 맞을 거다. 뭐 이런 마인드들. 그래요. 이거를 제가 이제 5번째 책에다가 싹 정리를 해서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요. 내 마음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페님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부족한 점이 채워지면 확실히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에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잘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뭔가 책이 빨리 잘 안 써진다거나 나는 이렇게 깔끔하게 책을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탁 이렇게 내고 싶은데 막 쓰다가 또 엎어지고 막 이런다거나 그리고 제가 목표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뭐 이제 요 앞에 있는 것처럼 이런 아파트에 뭐 이런 자동차에 뭐 이런 것들 그 여러분이랑 뭐 이런저런 제 비밀들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뭐 그런 강의라던가 우리 영상이라던가 여러분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뭐 코칭하는 거 상담하는 거 막 이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 메모에 적혀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이게 걸릴까봐 너무 겁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채워지면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행복해지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막 최고다 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존리님 얘기랑 연결이 조금 되는 듯 안 되는 듯 하긴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그걸 내가 채우고 싶다? 원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걸 채우고 싶지가 않아. 이런 경우에는 안 채우는 게 좋겠죠. 원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는 이런 부분을 채우고 싶은데 잠깐 부족하네. 오케이. 나 이거 좀 채우고 싶다. 채워야겠다. 채우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만큼 행복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 근데 오페님 지금 이게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이 얘기가 맞는 이야기인지 지금 맥락이랑 전혀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래요. 겨울 좋아, 여름 싫었니? 저랑 반대시네. 저는 추위를 엄청 타가지고 겨울을 되게 힘들어하고 여름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요. 1, 2, 3권은 다 이어지는 내용인가요?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두잇의 행복 수업 구조도거든요. 1권이 이거예요. 성취파이프. 내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 내가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분들 이제 이런 자기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진하게 있는 분들은 이 두잇의 행복 수업을 익히기가 시작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 넘어가면 좋다 판단이 돼서 요게 1권으로 나온 거고요. 나는 이런 느낌은 아니다. 그러면 굳이 1권은 사실 보실 필요가 없고 이거는 어떤 성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내가 수영을 한다. 수영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잘할 수 있는지 그 수영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 공감. 문제를 만났을 때 감정이 만들어지는데 감정을 쌩까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원하는 결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로 넘어가도 되는데 감정을 제거하고 넘어가면 훨씬 좋거든요. 여기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문제도 훨씬 빨리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감정을 없애는 작업을 이렇게 넣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진통제 같은 거예요. 내가 큰 상처가 났다. 수술하기 전에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 맞는 마취제, 진통제 같은 것들. 감정을 없애는 작업들이거든요. 이걸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 해결에 엄청나게 도움을 준다. 그런 느낌이고 요게 이제 잘 되면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하는 거
그리고 요렇게 했을 때 문제되는 것들만 걸러주는 현명한 역지사지. 요것까지 요게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사실. 요게 되면 이제 요런 것들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요게 안 되면 이제 이런 것들 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요 진짜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을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연결된다기보다는 이것들이 다음 작업에 도움을 준다. 근데 반드시 이걸 해야 이걸 할 수 있고 이걸 해야 이걸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감정 느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쓸모없이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해. 그러면 그런 인지적인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요 작업을 먼저 하는 것보다 이 작업 있죠. 요 작업, 요게 되게 인지적인 작업들이거든요. 이걸 먼저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요걸 했는데 잘 안 돼. 보통 감정이 장애물로 작용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해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구나. 그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요 책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거꾸로 가는 거죠. 이게 정 코스라면 반대로 가는 것도 내가 감정을 너무 힘들어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서로 영향을 준다. 시너지를 준다. 그게 제일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답이 됐나요, 좀? 이제 제가 바나나 우유를 못 먹게 됐어요. 정확히는 바닐라 우유인데 몸에 데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포카리 스웨트도 잘 안 먹는데 오늘 산에 갔다 오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땀을 너무 흘린 것 같아가지고 요럴 때만 이제 요거 먹거든요. 근데 포카리 스웨트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 제가 속이 지금 많이 망가져가지고 뭘 잘 이렇게 소화를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약해져가지고. 하도 화학 조미료 범벅된 음식만 먹어가지고 위장이 이제 너는 안 되겠다. 선을 넘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았다 하고 이제 조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무 얘기했고 또 여러분 또 뭐 고민이나 뭐 없으시면 고민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간단한 질문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도 괜찮고요. 제 생각이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제 생각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여기저기에 좀 많이 써놨는데 사실 제가 찾은 알고리즘들도 저한테 최적화된 알고리즘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한계가 있긴 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만약에 찾고 계시다면 제가 찾은 알고리즘을 한번 궁금하다 물어보시고 들어보신 다음에 좀 끌리는데 한번 해볼까? 하면은 가져가가지고 한번 시도해보시고 이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아닌지 아니다 싶으면은 똥이구나 버리시면 되고 괜찮네 하시면 나랑 스타일이 좀 맞나? 두이시 찾은 알고리즘들 좀 더 좀 알아볼까? 이렇게 해서 책이나 뭐 질문을 주신다거나 해서 접하셨으면 좋겠고 이 비밀들을 싹 좀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출사표를 남기듯이 무슨 오케이 그래요. 사소한 고민이 있으시대요. 어렵네요. 제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거절 영상 보고 보기 시작했는데 구체적인 방법 알려주셔서 너무 좋아요. 하나씩 봐봐야겠어요. 그래요.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이 나는 필요하다. 그러면은 5번째 나오는 책. 지금 4번째 책을 제가 쓰고 있거든요. 4번째 책. 그래서 5번째 책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절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배려라는 건 어떤 선까지 해야 가장 멋있는 것인가? 뭐 이런 알고리즘들이 수도 없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요. 사소한 고민이 있어요. 일하실 때 중간중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바로 요거. 이게 네이버 메모거든요. 네이버 메모. 이걸 바로 열어요. 이걸 바로 열고 바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 구조 막 쓴 거거든요. 안 돼. 막 이거 맞춤법 틀리는 거 있죠. 이게 왜 이러냐면 이거 다 핸드폰으로 쓴 거예요. 핸드폰으로도
요렇게 네이버 메모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이버 메모가 있거든요. 떠올랐다 이거. 그럼 바로 눌러요. 눌러서 우다다 다다다다다다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그래서 뭐 이런 거 try and feedback. 와 이거 명언이다. 슬로건 괜찮다. never try, never know. 이어서 try and feedback. 와 기가 막히다. 이 포앱의 슬로건들을 제가 지금 싹싹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메모해 놓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를 해요. 폴더별로. 이거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안 보는 것도 많은데 그래요. 하다 보면 이렇게 메모를 하다 보면 이렇게 쌓여요. 2192개 보이시죠? 그리고 진짜 뭔가 띠용한 거 있다. 이거 지금 안 보이는구나. 내가 꺼놨구나. 이렇게 폴더로 쭉 정리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192개가 쌓여 있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요거는 한번 얘기해야겠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이거 어제 날짜네요. 모든 사람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 싶어 한다. 이게 과해지면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도 이 세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되길 원하게 된다. 본능적으로. 이 본능을 이제 컨트롤하는 게 나에게 좋다. 뭐 이런 영감이 좀 떠올라가지고 이제 막 남기는 거죠. 메모를. 이런 식으로 메모를 네이버 메모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아이디어 괜찮아 보이는 것들에 빠져서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종종. 이게 무슨 말이죠? 그거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 열로 갔다가 졸로 갔다가 막 생각이 그런 의미인가요? 그거 정리하고 분류하다가 시간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건 그럼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이거 시간 낭비 되는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그냥 이 아이디어들을 날려버리고 시간 낭비를 하지 말자. 요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분명 제가 이 얘기 자주 하거든요. 저는 저의 의지력과 기억력을 1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 100% 까먹을 거기 때문에 빨리 써놔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게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상관없다. 그래서 저는 이 메모를 하는 걸 선택하는 거. 그건 뭐 개인의 선택이 아닌가 싶네요. 아니면 뭐 키워드 그걸 약간 최적점을 좀 찾아보자면 너무 시간 낭비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키워드로만 써놓는다거나 그리고 집에 가서 뭐 정리를 한다거나 정리하는 것 자체가 싫다 그러면은 뭐 메모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겠죠. 이건 뭐 정답이 없는 거니까. 그래요. 지금 원하시는 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자꾸 까먹어서 고민이신 게 아닌 것 같네요. 맞나? 예를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웹툰 작가야.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아이디어를 뭐 이제 이렇게 쓰거나 기록을 하려고 하면 다른 생각들 아니면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이디어를 금방 잃어버린다. 뭐 약간 이런 건지. 그래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또 뭐 고민이나 질문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진짜 이거 메모 정리 한번 해야 되겠네. 이거 안 보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분명히. 나무 얘기 했으니까 또 여러분 또 뭐, 정리하다 지치는 경우가 있어서 고민이셨다. 버리기 방법을. 그래요. 좋아요. 뭔가 방법을 지금 찾아내신 것 같은데. 화이팅!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랑 반대로 겨울 좋아 여름 싫어님. 여러분 뭐 궁금하신 거 듣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제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예약 메뉴 설정 잘못해서 이중 주문된 이야기. 자괴감 느낄 뻔했을 때 어떻게 관념 제거했는가요? 궁금하신가요? 어떠신가요? 나무 얘기는 했고. 이거 좀 땡기시네? 아니면 아기의 관점에서 본 소유라는 아주 신박한 개념. 요 주제의 이야기도 있고. 또 오늘 소울을 제가 오랜만에 다시 봤거든요.
제가 소울에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 장면도 볼 겸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예 개념이 상상조차 안 된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약간 이런 느낌이다라는 걸 좀 예시 형식으로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뽑아내고 있는데 소울이 생각이 나서 오늘 봤거든요. 와, 보다가 또 울었어요. 너무 스포인가? 스포여서 말하면 안 되나? 아무튼 와, 저도 생각도 못한, 처음 볼 때는 그런 뭐 눈물이 나거나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되게 눈물이 나가지고, 근데 그게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냐면 그 경이로움의 눈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경이로움의 눈물. 뭐 슬픈 눈물이 아니고. 오페님 소세지 얘기는 뭐예요? 아까 보기 중에 소세지 있었죠. 마트 소세지 할머니 얘기. 이거 너무 슬픈 얘기인데 제가 마트에 갔어요. 저희 집 되게 가까이에 엄청 큰, 뭐라 해야 되지? 엄청 큰 쇼핑센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생겼거든요. 1층에 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몽쉘 사러 갔었나? 몽쉘에 우유 사러 갔겠죠, 아마? 사러 갔는데 구경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 새로 생겼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쭉 구경을 하면서 돌고 있었거든요, 마트를. 근데 이렇게 돌다가 이제 우유 사는 데 가가지고 제가 요새 먹는 게 서울우유 속편한. 서울우유에서 나오는 속편한 우유. 그건데 그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찾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불러요. 고객님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 아니겠지 하고서는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부르길래 난가? 이러고서 돌아봤는데 할머니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 마트에서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치마를 입으시고 저한테 고객님 이쪽으로 잠깐 와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갔는데 이 소세지를 한번 좀 소세지 좀 사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세지 사러 온 게 아니어서요 이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소세지 사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나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 웃기네. 제가 소세지 사러 온 게 아니어서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왜요?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제가 소세지는 집에 필요가 없어서요. 먹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갔거든요. 그 서울우유가 또 없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상상이 됐냐면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경제가 어려워져서 집에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일을 안 하던 할머니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트에서 그 소세지 판매를 하고 계신 첫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되게 소세지 필요 없어서요 이러는데 왜요? 이런 응대는 거의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좀 근데 이게 전혀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할머니가 그냥 심심해가지고 뭐 좀 시간 보낼 거 없나 해가지고 한 100억대 자산가인데 와서 그 일을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런 상상이 돼가지고 순간 되게 좀 슬펐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인사이트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때 제가 좀 그런 감정이 좀 느껴져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적어놨던 얘기고 그렇습니다. 아니겠지, 아닐 거예요. 소울 다시 보셨어요? 근데 소울이 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한 가지 주제로 집중해가지고 뭐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뭐 잘 모르는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딱 가가지고 마지막에 팍 이렇게 터트려줬으면 안 그래도 울림이 컸는데 얼마나 울림이 컸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무튼 제가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뭐냐면 소세지는 그러고 그냥 지나갔죠. 예, 지나갔죠. 저 소세지를 뭐 살 이유도 없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울에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뭐냐면 그 얘기해도 되나 근데? 얘기해도 돼요? 이거 뭐 중요한 장면이 아니어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 전철이 지나가면 지상에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그 구멍 같은 게 있잖아요. 미국에도 그게 있나 봐요. 거기 주인공이 거기에 누워가지고 그 바람을 맞으면서 막 신나 하거든요. 그리고 그 엎드려가지고 막 이러고 되게 재밌어해요. 그게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있죠. 그거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처럼 저는 느껴져가지고 그거를 만약에 관념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리고 더러운 그런 곳에 눕거나 엎드리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잖아요, 우린. 그런 관념이 있다면 내가 그걸 하고 싶을 때 관념이 그걸 못하게 막겠죠. 그래서 그런 관념이라거나 어떤 안 좋은 경험들,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반응이 안 좋았다거나,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과 행동을 못하게 됐을 때, 뭐 얘기가 잠깐 흘러갔는데 아무튼 그거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되게 즐겁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어가지고 제가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약간 눈물이 났던 장면은 뭐였냐면 뭔가 특별한 무언가, 제 표현으로 하면 핵심 목표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죠.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기를 쓰고 막 달려가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릴 때부터 뭔가 의미 있는 뭔가 해야 된다. 삶의 목표. 그거 좋은데 그게 다 뭐 부질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좋은데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앉아가지고 진짜 우리가 흔하게 늘 내 옆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뭐 공기라던가 그런 바람이라거나 이런 나뭇잎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신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아침 명상 리스트에 그게 있어요. 감사 명상 리스트구나. 매일매일 다른 햇빛, 새의 지저김, 그리고 어떤 뭐 바람, 또 뭘 써놨더라. 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것들이 너무 감사하다. 요렇게 오늘도 근데 아침에 그 부분을 읽는데 새소리가 나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튼 그랬는데 그거를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얘기는 좀 흔하게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변에는 뭐 굉장히 기적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늘 존재해 있고 우리가 뭐 눈만 돌리면 언제든 발견할 수 있다. 하나도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소울을 보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전달이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는 이게 너무 전달이 돼가지고 순간 이게 확 그 경이로운 감정이 이게 팍 터져가지고 거기서 눈물이 싹 났는데, 그렇습니다. 그거였어요. 오늘 제가 꽂혔던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소울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 메시지가 3가지여가지고 이게 조금 보다가 분산이 좀 되는데, 아무튼 소울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메시지가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되게 재밌거든요. 재밌어서 캐릭터들도 되게 매력적이고, 그 제리라는 캐릭터도 다 제리구나. 그 칭찬, 인정 욕구, 그게 이제 적당히 인정 욕구를 원하고 그거 채웠을 때 거기서 행복함을 느끼고 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완전히 매몰됐을 때 어떤 존재가 되는지도 되게 유머러스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소울을 한번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디즈니에서 돈 안 주나 근데?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가 저희 집에 있어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블 광팬,
엔드게임 이후로는 몇 개 보다가 이제 마블 영화를 안 보기 시작했어요. 이번 토르부터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닥터 스트레인저의 뭐 대혼란의 유니버스? 뭐 이런데 제가 나오면서 와 대환장의 유니버스다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전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였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약간 결심을 했어요. 당분간 마블 영화를 보지 말아야겠다. 안 되겠다. 그 루소 형제가 나갔나요? 맞나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엔드게임까지의 그 마블 영화들을 싹 이렇게 디렉했던 그 형제가 나갔다? 손을 뗐다?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됐나? 그렇습니다. 암튼간 그런 일이 있었고 소울 얘기했고 신나게 한번 해봤고 이건 좀 무서운 얘기여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현병 환자 같은 분에게 당한 썰. 요건 지금 약간 바이브가 안 맞으니까 요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요것도 여러분 뭐 고민 없으세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제 얘기만 하면 또 혹시 심심하실 수도 있으니까. 스파이더맨은 이제 어벤져스에서 못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스파이더맨을 못 봤어요. 맞아. 맞아. 나 스파이더맨은 근데 와이프는 재밌다 그랬는데 그걸 못 봤네. 그 디즈니에 있나? 그래. 그건 모르겠네요. 근데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뭐 계약 이제 다 풀리지 않았나요? 좋아요. 그리고 맞아. 이거 소유라는 개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유? 뭔가를 갖는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항생제 탈 때였는데 약국에서 약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효자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효자손이 되게 사람 손처럼 이렇게 돼 있고 반짝반짝거리게 돼 있고 요 보석이 박혀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걸 이렇게 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쭉 꽂혀 있는데 어떤 애기가 이제 애도 뭘 약탈로 왔겠죠. 기다리다가 그거를 쏙 빼는 거예요. 빼가지고 아빠한테 갔어요. 근데 아빠가 혼내는 건 아니고 약간 호 정도 호? 근데 말을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애기한테. 너 거 아닌 거는 이렇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막 가져오거나 만지거나 하면 안 된다. 다시 가서 꽂아놔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애가 꽂아놓는데 어젠가 그저께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갑자기 삼거리에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삼거리가 그 효자손 같이 생겼었나? 삼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애기들한테 이 소유라는 개념을 가르친다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소유한다라는 걸 너무 당연한 개념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렵게 느끼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기가 있으면 이 소유라는 개념을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이를 낳진 않겠지만. 그래서 아기의 관점으로 한번 봤어요. 세상을.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태어나서 태어났더니 이런저런 물건들이 쭉 있어요. 가서 내가 만지고 싶은 것들을. 문제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뭘 만졌는데 자기 거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그냥 물건이 다 있는 건데 이걸 자기 거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지?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애기면 너무 의아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늘옷으로 떠난 여행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유시환님이 가방에다가 휴지를 넣고 있었어요. 그 가방을 잠깐 내려놓고 물을 마셨나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냥 이거 휴지를 이렇게 집어가더래요. 그래서 야 그거 내 거라고 왜 가져가냐고 그랬더니 이걸 왜 네 거라고 얘기하냐고. 이 되게 제가 이래서 하늘옷으로 떠난 여행 그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게 생각이 나면서 와, 이 소유라는 개념이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신기한 개념이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가 다 합의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신기하게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소유물을 모두 평등하게 나눠야 한다. 뭐 이런 사회주의 관점이라거나 아니면 무슨 공산주의 오히려 그거에 반대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좋아요. 또 떠들었더니 귀가 아프네 또. 좋아요. 한번 또 신나게 떠들어봤고 이제 여러분 고민을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떠들었네. 난 공감과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고민이 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혹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떠오르는 시나리오들 중에 최선의 시나리오가 없다. 두인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뭐 요런 질문이라거나. 주님 어서 오세요. 와 이거 와이프 있으면은 알았다고요 할 때까지 계속 했을 텐데. 좋아요. 오늘 그 뭐죠? 나는 솔로 데이인데 12시에 코칭이 있습니다. 그래요. 코칭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궁금하신 거 없어요?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저녁 뭐 먹었지 너? 냉면 먹었다. 냉면 먹고 점심에는 돼지갈비 도시락을 먹었거든요. 그 갈비가 반 정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녁에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점심에 밥이 되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뭘 먹을까 하다가 냉면을 시키고 요거를 갈비를 같이 먹으면 육삼냉면이 된다. 오케이, 요거 먹어야겠다. 성공이었어요. 처음 시킨 냉면집이었는데 역시 도전하기를 잘했다. Never try, never know. 요즘 밀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시도해보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도전했기 때문에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질문 없으시면 오늘 코칭 관련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근데 목 아프다. 잠깐 목 아파서 여러분 고민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잠깐 오디오를 약간 정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가 아프실 것 같아서 딴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무슨 뭐더라? 오늘 먹은 거는 초록 색깔 면이었어요. 요즘 그게 유행인가 봐요. 클로렐라 막 되게 화려하게 써놨어 설명에. 클로렐라가 들어간 뭐 소화가 잘 되는 뭐 숙성면? 네 질문 주세요. 좋아요. 쎄. 원투. 뭐죠? 질문은 무엇이죠? 어서 자기. 네. 뭐? 맞다. 와이프가 지금 말을 못하는구나. 목소리가 들어갈까봐. 맞네. 질문해주세요. 질문 뭐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꿀이 뚝뚝 떨어졌나요? 오케이. 연기 성공. 와이프랑 저랑 그런 농담 많이 하거든요. 특별한 날에만 반지를 낀다.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관념이 있었던 게 자아성찰적인 성격은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타인이 볼 때 너무 자의식 과잉으로 보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내 중심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외향성과 내향성의 밸런스를 잡는 트윈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이 준님의 질문을 보면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준님도 내가 하는 이야기가 되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될 때가 많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표현하는 방식이 둘이 너무 다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님 질문을 보면 한 두 번, 세 번씩 읽어보거든요. 그 동시에 와, 내가 하는 얘기도 되게 이해가 잘 안 되겠다. 그런 그냥 재밌는 생각이에요. 그래요. 쇼윈도 부부입니다. 쇼윈도 부부. 자, 다시 읽어볼게요. 관념이 있었던 게 자아성찰적인 성격은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자아성찰적인 성격이 뭐예요? 이거 하나하나 풀어갑시다. 자아성찰적인 성격, 나를 돌아보는 건가? 좋다,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자의식 과잉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 같더라. 자, 여기 끊어서 갈게요. 내가 나를 계속 체크해. 이게 괜찮나? 이게 괜찮은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되게 자의식 과잉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 나를 너무 검열한다? 자의식 과잉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질문의 핵심을 봅시다. 결국 내 중심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외향성과 내향성의 밸런스를 잡는 두이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외향성과 내향성의 밸런스를 잡는다. 이건가? 약간 이 느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내 모습이 있을 거고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있을 텐데 이거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느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건 이런 행동이야. 근데 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싶어. 요렇게 부딪혔을 때 맞나? 맞나요? 거의 뭐 이건 1급 1급 번역기인데. 맞나? 맞는 것 같아. 왠지. 위의 이야기와 이 맥락으로 봤을 때 맞지 않나? 아닌가? 3인칭으로 보는 나.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로 보는 나, 타인의 시선 의식. 조금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이게 아니었나 봐. 제가 이해한 게 아니었나 봐요. 그건 줄 알고 또 신나서 얘기할 뻔했네. 또 헛다리 짚어가지고 아주 또 신나게 이야기할 뻔했네요. 나를 보는 관점이 3인칭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1인칭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내가 나를 보는데 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느낌? 나는 어떻지? 약간 이런 느낌이겠다. 그러면은 제가 잠깐 지금 상상을 해봤거든요. 잠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나는 어떤가? 내가 느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지? 1인칭으로 행동할 때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느낌이다.
사회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아, 3인칭으로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요거네요. 그리고 그 관념이 많이 작동하겠네. 요럴 땐 요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관념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그 에너지가 이제 많이 쓰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1인칭으로 행동하는 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 그렇지.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거 안 되냐? 잠깐 뭔가 잘못됐다. 잠깐만요. 저 뭐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지금. 비상. 이거 왜 이렇게 되지? 됐다. 이거 없어졌다. 이럴 줄 알았어. 나 지금 뭐 잘못 건드렸는데. 로고가 없어졌네? 이따 손보겠습니다. 여기 두이 시즌2가 없어졌네.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책 4편 있죠. 그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 들으시면 4편을 안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나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게 떠올랐어요.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다고 할게요. 이거 제가 예시가 있어야 이해가 좀 편할 텐데. 다른 사람이 있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그거를 들면 되겠다 그냥. 친구가 있어요. 얘가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토르 보러 가자. 자, 나는 아까 1인칭으로 나를 봤을 때라고 표현하셨죠. 저는 그걸로 시작한다고 해야 되나?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말 있죠.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다른 관념이라거나 이 친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사회적으로 주입된 관념 있죠. 그 관념이라거나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나에게 좋은가? 이런 그런 관념들 말고 내가 원하는 거 있죠. 직관적으로. 자, 보기 싫어. 보기 싫어가 떠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역지사지를 해요. 역지사지를 어떻게 하느냐? 나예요, 나. 내가 듣는 거예요, 이걸. 친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가 아니라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 상상을 해요. 보기 싫어. 이러면 좀 너무 차가운 느낌이야. 뭔가 좀 거부당한 느낌이 들어서 뭔가 슬퍼.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 제가 역지사지를 했을 때 이 말을 하지 않는 거. 결론이 났어요. 그럼 이제 시나리오가 많이 있겠죠? 제가 여기서 이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떤가? 이게 3인칭이잖아요. 3인칭으로 넘어가면 피곤해져요. 아까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얘는 어떨까? 보기 싫어라고 말했을 때 괜찮게 느낄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저럴 것 같기도 하고 이 상상이 종료가 안 돼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를 기준으로 역지사지하면 한 방에 끝나거든요. 별론데? 근데 나는 토르를 보러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나리오를 떠올려요.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냥 구라를 칠까? 뻥을 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를 찾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리즘이 궁금하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더라? 거절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때 두잇의 알고리즘을 찾아본다. 그럼 제 책에는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한다.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네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네가 어떻게 느낄지 조금 걱정되는데 뭔가 악의적으로 네가 싫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미리 좀 얘기를 할게. 나는 그 토르 평점을 찾아봤더니 다 엉망이라고 진짜 악평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근데 그거를 좀 보고 영화를 보러 가는 편이거든. 그래서 토르를 별로 보고 가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어렵나요?
복잡한가?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거 플러스 역지사지, 현명한 역지사지. 3인칭으로 역지사지 하면은 오히려 독이 돼요. 3인칭으로 역지사지를 할 거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고, 역지사지를 해서 괜찮다 싶으면 정리해 볼까? 떠오른 말이 있다. 역지사지. 괜찮다. go. 이상하다. back. 요게 기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저는 잡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라니까 관념에 어긋나는, 관념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을 많이 하겠죠. 근데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든,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든, 못된 놈이라고 생각하든, 양아치라고 생각하든, 악인이라고 생각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삶이랑 관계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생각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떤 사람,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미친놈인지 아닌지 그 진실이 중요하다거든요. 저는 나를 양아치, 나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그 진실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진실이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았을 때의 행복함을 여러분 모두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왜 좋은지, 어떻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끌리시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 제안. 그렇습니다. 좀 됐나요? 답이 된 것 같은데. 답은 외향성과 내향성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이게 막 법이랑 규칙, 도덕, 윤리를 다 쌩까고 엉망진창으로 막 살자가 아니에요. 역지사지가 세팅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되는 것들이 다 걸러지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노자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살게 내버려 두면 다 100%의 행복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하면서 익히거든요. 요럴 때 요렇게 하면 나에게 안 좋네? 그럼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친구가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을 때 싫은데? 라고 이야기하면 그 경험적으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거부했다는 생각에 나를 멀리하고 뭔가 나한테 안 좋은 결과가 나와.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구나.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에게 좋은 것들이 쌓이게 되고, 나에게 좋은 게 쌓이면 결국 이타적인 행동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기도 의도하지 않게. 그래서 저는 노자의 그 생각을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이 국가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경험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 국가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이런 스탠스로 살아간다 이러면은 국가에 조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또 잡혀가지 않을까, 제가 이런, 여러분이 듣기에는 허무맹랑한 이런 상상도 가끔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얼굴이랑 이런 신분을 다 가리고 해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를 겪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도 이런 작업들과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올까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를 겪었어, 다른 사람한테.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한 작업들과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올까요? 이런 거죠. 내가 피해를 겪었다라는 거는 내 욕구를 포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영화를 보러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나한테 좋을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아무 시나리오나 일단 시도를 해보겠죠.
내 욕구를 포기하고 난 보기 싫은데 보러 가요. 그러면은 내 욕구를 포기했을 때 내가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럼 시나리오를 또 찾아볼 거고 다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내가 하기 싫은 걸 누군가가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하나씩 부딪히면서 시행착오를 다 겪으면서 좋은 알고리즘을 쌓을 수도 있고, 더 좋은 방법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찾아놓은 사람들 있죠. 두잇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는지, 니체는, 예수님은, 부처님은, 어떤 철학자는, 비트겐슈타인은, 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써놓은 거 없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끌리는 거 있죠. 그걸 이제 먼저 해보는 거죠. 그럼 시행착오를 조금은 줄일 수 있겠죠. 근데 하나씩 부딪히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이게 안 좋다라는 걸 경험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거 몸으로 경험하면 다시는 그걸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말로 들으면 이렇게 하면 너한테 안 좋단다. 말로 들으면 그런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되게 어릴 때 이런 안 좋은 알고리즘을 경험하는 게 나중에 큰 사고를 막아주는 되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괜찮다면 다 부딪히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좋은 알고리즘을 스스로 쌓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거랑 병행해서 이렇게 하면서 플러스 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지? 딴 사람들이 찾아놓은 거 좀 보자. 이렇게 참고서들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두 개 병행하는 게 가장 지름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좋은 알고리즘들이 쭉 쌓였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나에게 좋구나. 그게 쫙 쌓이면 살아가는 게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번째 책에서는 제가 찾은 이제 알고리즘들, 그거를 이제 쭉 나열을 할 건데, 4편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역지사지 요거 세트로 묶는 거, 요거 뒤에 이 알고리즘들을 쫙 하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는 좀 오바 같고, 아무튼 너무 긴 거 같아가지고 섞으면은 너무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이걸 좀 분리를 해서 가려고 합니다. 지금 4편을 열심히 쓰고 있고, 4편을 쓰는데 계속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마다 계속 책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3인칭으로 보는 내 모습에 문제가 없는가? 이거를 어릴 때부터 신경 써야 된다라고 주입을 받아요. 교육을 계속 받거든요. 그게 진짜 극도로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교육을 부모님이 안 하는 집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집이 훨씬 많죠. 그러면 안 돼. 그 부모가 각 잡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하도 주의를 받으니까 어렵죠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오늘. 외국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냥 숨 쉬듯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익혀야 하는 요소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건 제가 외국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외국 사람한테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물어보면 뭐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내 마음님, 두인님은 멘탈이 강해졌는데도 사람 때문에 뚜껑 열릴 때가 있나요? 그럼요. 뚜껑이 열린다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게 나예요. 이게 뭐 상대방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밑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끔 행복과 반대되는 불행을 가져오는 일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아무튼 간에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이 사람도 자기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 싶은 걸 막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상입니다. 상대방. 욕구를 침해하는 거죠. 이 사람이 원하는 걸 하려면 내가 원하는 걸 못해. 이 사람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고 싶어. 근데 담배 연기가 나한테 들어와서 쾌적한 공기를 쐬고 싶다라는 내 욕구가 깨져. 이게 부딪히잖아요. 욕구가 서로. 그래서 내 욕구가 침해될 때 뚜껑이 열린다라고 저는 그냥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뚜껑이 열리는데 이거를 나를 위해서 이 평온함을 깨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물이잖아요. 야, 그림 죽인다. 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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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에요, 땅.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거. 이게 물이고 밑에가 흙이에요. 그래서 이 흙이 쫙 가라앉아 있는 이 평온한 상태 있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평온함이 깨지는 거 있죠. 이게 흙으로 샥 이렇게 흙탕물이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빨리 내 욕구를 포기하고 평온함을 얻자가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이 평온함을 찾는 거. 그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이런 고통을 갖고 있다.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 두드러 패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분노하지 않으면서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이 사람에게 내 고통을 잘 전달하고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그걸 실행을 하는 거죠.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최대한 최대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뚜껑이 당연히 열리면 빨리 뚜껑을 닫으려고 하고 이 뚜껑을 열리게 만든 문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상태다. 그러면 문제를 빨리 없애려고 하고 여기 다예요. 그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거고 그걸 여러분한테 이제 최대한 빨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감정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럴 때 이걸로 얘기하면 되겠다. 담배 연기가 우리 집에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감정이 생겨. 감정을 꾹꾹 눌러요. 그래서 더 이상 누를 데가 없을 때 폭발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걸 전달한다. 이러면은 저는 결과가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멀어진다 생각해요. 내가 욕구가 침해됐을 때 감정이 많이 생겨나지 않았을 때 빨리 이야기하면 할수록 문제 해결은 더 쉬워진다. 왜냐하면 내가 폭발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거든요. 않기가 쉽거든요. 이거를 한 달 동안 참다가 간다? 그거랑 이 첫날에 여기 담배 연기가 좀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뭐 베란다를 이렇게 막아주신다거나 본인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담배 연기가 올라오는 게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뭔가 방법이 없을까?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그 연기가 올라온다라는 것도 아예 모르실 것 같아서 정보를 전달한다. 이런 느낌으로 왔습니다. 요렇게 하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요런 알고리즘들을 알고 있느냐 모르냐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제가 뭔가 대단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보가 있다 그것뿐이에요. 그 정보를 여러분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제 얼굴 보고 싶으셨을 텐데 제 얼굴이 안 나와서. 오케이. 그래요. 답이 좀 된 것 같네요. 몇 시죠? 25분? 타인의 시선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의식한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 통계가 있나요? 뭐죠? 어떤 자료죠? 그 자료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 그런 되게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뭔가 이야기할 때라거나 뭐 상담할 때도 그렇고 혹시나 그런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그들 나름의 관념 속에 살고 있는 듯. 맞아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되게 관념이 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다른 느낌이냐면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다른 사람한테 있는 느낌이고 외국 사람들은 그 뭔가 무형의 관념 있죠. 이럴 땐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걸 안 지키면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할 거야가 아니라 이거는 지켜야 한다. 지키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런 무형의 관념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느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지 않나? 이건 근데 뇌피셜이에요. 제가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좋아요. 오늘도 신나게 한번 떠들었고. 지금 책이 구조가 자꾸 조금 바뀌고 있어요. 이제 산에 갈 때마다 이제 책 관련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걸 흐름을 쭉 따라오면서 되게 쉽게 요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쉽게 삶에 녹여낼 수 있을까? 요걸 관점으로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구조가 이렇게 탁탁탁탁탁 요렇게 나왔다가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서 아무튼 저는 좀 죽겠는데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또 질문 없으신가요? 12시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요. 이제 얘네들 이제 요게 나올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로 이제 레시피처럼 살면서 하루를 다 끝낸 다음에 자기 전에 정리하듯이 일기 쓰듯이 실제로 무언가를 쓰고 생각하고 연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레시피 같은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구체적인 레시피들이 담겨 있을 거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진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여러분이 이거를 마스터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어렵죠? 그래요. 이걸 마스터하면은 이것도 진짜 쉽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일단 가보고 저도 뭐 피드백을 해봐야 되니까. 좋아요. 거꾸로 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냥 일단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해보는데 잘 안 될 때. 그런 질문 해주신 분 있었죠. 그 저번 방송이었나? 이렇게 하면 나에게 좋다는 걸 알아. 아는데 잘 안 돼. 요런 거. 요런 사례들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그게 요 감정 제거가 안 돼가지고 요게 장애물로 작용해가지고 요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저도 좀 기대도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거 감정을 없애는 작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거를 조금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좀 들고 그러네요. 오케이. 제가 감정 제거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11시에 코칭을 이제 일주일에 4번, 월화, 목금. 제가 월화, 목금 코칭을 하는데 11시 타임을 이제 다 비워놔야 돼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스케줄에 11시를 다 비워놔야 되는데 제가 날짜를 착각해가지고 그 전주 11시를 다 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잘 처리가 됐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칭 예약이 잡힌 거예요. 이날 11시에. 11시에 예약을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거 비워놨는데 왜 예약이 잡혔지?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봤더니 그때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저번 주 걸 비워놨구나.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제 11시 코칭이 중복돼서 잡힌 거예요. 두 분을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뿌띠로 뚜껑이 살짝 열렸어요. 그 자괴감 있죠.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그리고 이제 이분한테 뒤에 예약하신 분한테 이런 사정을 또 설명하고 뭔가 이해를 구하고 뭔가 조치를 또 어떻게 할지 제가 또 제안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자괴감 막 느끼고 있었어요. 요때 자기 공감. 뭐 길게 이제 자기 공감이나 관념 제거 작업을 처음 하는 분들 길게 하겠지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그냥 끝내보자면 너 뭔가 좀 프로같이 진짜 빈틈없이 너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처리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좀 자책감, 자괴감이 좀 많이 느껴지겠다. 어때? 요렇게. 근데 그 한마디로 이제 뒤에 뭔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한 문장으로 그냥 끝. 감정이 싹 누가 날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 알아주는 느낌. 나 그랬어. 요런 느낌. 그리고 바로 관념 제거 작업. 그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냥 내가 착각을 했어. 그렇게 11시 타임을 비워본 적은 있었는데 그때마다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당연히 그냥 날짜 체크 그때처럼 예전처럼 날짜 체크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던 대로 했고 그래서 뭐 언제든지 언제가 됐든 터질 일이 터진 것 뿐이다. 차라리 이게 빨리 터져서 잘 됐다. 내가 프로답지 못하게 일을 했어. 그래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어. 정확히. 그러면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뭔가 스케줄 체크할 때 이거 체크를 잘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뭐 업그레이드된 부분도 있어요. 시간별로 안 나눠져 있었는데 그거를 좀 나누는 거를 찾아내 가지고 나눠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감정을 깔끔하게 없애고 그 예약 시스템도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 감정 없애는 작업을 만약에 제가 몰랐다. 빨리빨리 이거를 그냥 후처리를 하려고 했다. 아니면 내가 나를 되게 비난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그랬으면 뭐 난리가 났었겠죠.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냐. 무슨 아마추어도 아니고 너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야. 내가 나한테 이렇게 막 비난의 말을 퍼붓고 있었겠죠. 그러면 그 감정에 또 빠져가지고 막 이게 이렇게 쭈그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을 받다가 내가 하는 공격에 내가 공격당해서 이러고 있다가 진이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며칠 좀 지나면 좀 회복이 돼가지고 우리 호르몬이 또 이렇게 조절을 해주잖아요.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또 고객님한테도 얘기해야 될 텐데 뭐라 얘기하지? 그러면 또 감정이 또 올라와가지고 너는 왜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그 감정에 풍덩 빠져가지고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게 제가 좀 오버해서 얘기를 했는데 감정 없애는 작업을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되면 다음으로 빨리빨리 넘어가고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실제로 좀 어렵고 그래요. 제 귀를 잠깐만 만질게요. 귀가 간지러운 게 아니라 약간 아파서 제가 열을 내서 얘기를 하면은 요 코랑 귀 연결돼 있는 데가 약간 아파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 피드백 해보니까 지금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귀를 만지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님 본인의 내면의 아픔이나 화, 분노 같은 감정을 남에게 표현하는 사람을 대하는 두인님만의 방법이 궁금해요. 일단은 뭐 도망가는 거? 근데 나한테 뭐 그렇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쏟아낸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 이거 되게 좀 어려운데 저 눈물로 호소하는 걸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제 명상 리스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역동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건 내가 내가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걸 저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다라는 그런 문구가 이 워딩이 이게 아닌데 아무튼 이런 글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뭐 얘가 없을까? 최근에 저한테 막 감정을 이렇게 쏟아낸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텔레비에서 본 거라도 없나?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훨씬 좀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뭐 경험하신 거 없으세요? 겪은 거?
어? 잠깐 기사에 그런 거 있었는데? 그거 보셨어요? 20대 남자가 오후 9시에 술 먹다가 어디 화장실인가 지나가는데 고등학생들이랑 부딪힌 거예요. 어깨가. 그 시비가 붙었는데 고등학생들한테 맞은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칼을 가지고 걔네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좀 말렸나 봐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걔를 찾은 거야, 고등학생을. 그래서 준님이 얘기하는 건 근데 이제 그런 상담할 때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을 찾았어. 찾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자, 이게 진짜 분노, 1번 내가 시키는 대로 한 거잖아요.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내가 감정을 컨트롤한 게 아니라 감정이 나를 컨트롤한 거잖아요. 만약에 근데 이제 상상을 해볼게요. 부딪혀서 이 사람의 그 행동을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이 울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나 그 고등학생들한테 맞았다는 그 분함과 그 모욕감과 그리고 내가 나를 봤을 때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나이가 많은데 어린애들한테 맞았어. 이거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이거를 나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하고 싶어. 어떻게든 다시 채워놓고 싶어. 그게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 그러니까 이게 울면서 호소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연민이 만들어지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사실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350만 년 동안 1번 뇌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에 익숙해 있는 뇌를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면서 2번 뇌를 이용해서 얘를 컨트롤하고 2번 뇌가 지금 6천 년밖에 안 돼가지고 힘도 없는데 얘를 활용해가지고 막 얘를 누르고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없어. 수렵 채집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다가 맞았어. 열받아서 걔 찾아가서 죽였어. 이거잖아요. 얘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차지할 수 있고 내 그 밑바닥을 쳤던 그런 존재감도 다시 올라오고 모든 게 나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환경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번 뇌로 얘를 어떻게든 컨트롤하면서 가야 되는데 2번 뇌가 너무 약해. 2번 뇌가 350만 년 정도 진화했다면 그러면은 조금 쉽겠죠. 익숙해졌을 테니까 지금 이 환경에서 지내는 게. 그래서 뭐 갑자기 여기까지 갔는데 아무튼 간에 저는 그런 식으로. 근데 저도 순간적으로 적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긴장감이라 해야 되나? 그런 위기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감정을 느끼죠. 그리고 뭔가 말로 두드러 패고 싶은 그 1번 내가 시킨단 말이에요. 야, 패버려. 야, 근데 약간 2번 내가 작동을 조금 하고 있어. 워낙 제가 오랫동안 얘를 단련을 해왔으니까. 야, 근데 막 주먹을 쓰거나 그러면 우리한테 좋지 않을 거야. 말로 두드러 패자. 이 시키죠. 근데 2번 뇌가 이제 계속 2번 뇌를 계속 어떻게든 활성화시키는 거야. 야, 말로 두드러 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아. 나한테 안 좋은 거 알잖아. 그 순간의 후련함, 그거에 몇 배, 몇십 배 되는 그런 자책감, 아니, 죄책감, 저 사람이 내 말에 두드러 맞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나의 적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느끼는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나한테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잖아. 이렇게 내가 이제 계속 꼬시는 거죠. 야, 빨리, 아까 보셨죠? 그 흙탕물 됐으니까 이거 빨리 흙들을 가라앉히는 작업을 빨리 하자.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이제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 그 욕구를 짚어주는 거. 그러니까 뭐 공감의 말로 듣는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싹. 저 이거 있어요. 이거 제가 이렇게 진짜 FM처럼 제가 생각하는 FM처럼 공감의 말을 건넨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이렇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나요?
뭐 이런 식으로 공감의 말을 건네면서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게 유도하는 거. 요렇게는 못했는데 저 이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진짜 개 무서웠는데 안돼. 이거는 그림판 가야 돼. 와, 내가 이 얘기를 안 했. 이 얘기 한 거 같은데 옛날에. 근데 아마 못 들으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자, 요렇게 가야겠다. 요렇게 가면 여기가 아파트 1, 2 라인, 3, 4 라인, 5, 6 라인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편의점이 있어요. 아파트 안에 편의점이 하나 있고 제가 여기서 요렇게 걸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찾길이거든요.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들려요 이게. 잠깐만. 뭐지? 뭔 소리지? 여기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요쯤부터 들렸어요. 쭉 가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여기서 잠깐만 이거 뭐지? 뭔가 좀 불안한데? 제가 여기 딱 돈 순간 뭐가 보였는지 아세요? 여기 주차장이거든요. 어떤 남자가 이 인도로 걸어가면서 여기 있는 어떤 아저씨한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씨발 뭐 어쩌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아저씨는 되게 벙쪄 있어.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일로 걸어오는 거예요. 점점. 불안해. 뭔가 마주칠 것 같아. 잠깐만 여기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다시 뒤돌아간다. 아니면 저희 집이 여기거든요. 빠르게 일로 튄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빨리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 목소리가 너무 빠르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예감. 왠지 일로 들어올 것 같아. 왜 좋지 않은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제가 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봤거든요. 1층이 아닌 거야. 1층이면 빨리 타고 튈라 그랬는데. 씨. 그래서 일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눌렀어요. 근데 와 진짜 웃기게 이 위에서 아줌마 한 명이 걸어 내려오는 거예요. 계단으로. 근데 역시 나는 뭐 전생에 기사였나? 아줌마한테 다시 올라가세요. 빨리 올라가세요. 아줌마가 약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그때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오는 거야. 소리 지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크게 들렸겠어요, 소리가. 이 아줌마가 놀래가지고 뛰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나도 뛰어 올라가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 올라가면 이 사람이 쫓아오지 않을까. 뭔가 자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기에 걸어 들어옴과 동시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 문이 열리고 내가 탔어요. 타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 이 사람이 걸어오는데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갈등을 했냐면 이걸 빨리 닫기 버튼을 눌러서 튀느냐 아니면 기다려주느냐. 그 순간적으로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걸 빨리 문을 닫으면 저 사람의 뭔가를 건드릴 것이다. 자극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다. 열어주고 기다리자. 이 사람이 플랄랄랄라 소리 지르면서 이 앞에 들어와서 쭉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게 됐죠. 그 엘리베이터 안에 나랑 이 사람이랑 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숨을 엄청나게 내쉬는 거예요. 그 숨에 이 감정이 담겨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제가 무엇을 했느냐? 거울 효과. 제가 엄청나게 긴 호흡으로 심호흡을 했어요. 이때 내가 아마 쳐다봤거나 말을 걸었으면 뭔가 터질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은 그걸 기다리는 느낌이었어요. 느낌이. 뭔가 나한테 말만 걸어라. 근데 제가 이 사람이 딱 타는 순간 어떻게 했냐면 몇 층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9층이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9층을 눌러줬어요. 저는 12층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자기 공감을 하진 않았어요. 이 9층 몇 층 가세요라는 그 질문 자체에서 일단 호의적인 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지랄 발광을 하면서 여기 왔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쳐다봐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시비가 붙었었는데 이 사람이 호의적으로 대해. 이 호의적으로 대하는데 거기다 지랄 발광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진짜 긴 호흡으로 심호흡을 시작한 거예요. 일부러 들리게. 그럼 이 사람도 이게 약간 진정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숨이 아니에요. 한심스럽다 이런 한숨이 아니에요. 완전 진짜 그 명상할 때 그 심호흡이 있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심호흡을 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거울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조금 잠잠해진 게 느껴진 거예요. 그 9층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사이에. 그러고 나서 9층이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9층 띵 했는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제가 해볼게요. 정확하게. 잠깐만요.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쪽에 서 있어요. 이쪽에 이게 좌우 반전이어가지고 안 되네.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하더니 9층 띵 했어. 들어가십시오. 이러고서 내렸어요. 정확하게. 와, 이때 저는 그 안도감 됐다 하면서도 이 신기함 있죠. 이 시간들에 대한 신기함. 따라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걸 내가 빠바바 이렇게 닫을 수는 없잖아. 빨리 닫히라고. 그리고 이제 슬쩍 가가지고 이렇게 눌렀는데 와,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다시 분이 올라왔나 봐요. 자기 집 그 문 있죠. 문고리를 미친 듯이 이렇게 하는 게 쾅쾅쾅쾅 하면서. 그리고 저는 평온하게 12층에 올라가서 빨리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와이프한테 빨리 이 얘기를 했다. 아, 이건 진짜 와, 그때 그 들어가십시오가 와, 저는 진짜 너무 그 인상에 남아가지고. 잠깐만요. 와이프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와이프가 잠깐만요. 코칭 12시 코칭이 있어가지고 이거 링크 좀 보낼게요. 그랬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신나는 경험이었고.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요. 재밌었죠? 이게 저도 되게 무서웠고, 당연히 무슨 제가 굉장히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제가 이렇게 해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무서웠고 진짜 아니 혹시나 칼을 들고 있다 나 찔리면 어떡하지?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고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그걸 했는데 운 좋게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고 그렇게 됐다.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돌아가지 않을까? 뒤로 돌아가지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죠, 근데?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지?
암튼간 그랬습니다. 예. 태어난 척을 그렇죠. 태어난 척이다. 그러네. 태어난 척이네. 태어난 척을 했네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캄다운 할 수 있을까?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뭐 최면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도움을 많이 줬다. 그것들이 나를 구해줬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누군가가 감정을 표현할 때 맞아 어떻게 하느냐. 맞네. 그 얘기하다가 그래요. 근데 이런 경험이 많진 않아서 우리가 뉴스를 하도 보다 보니까 뉴스라는 건 정말 특별한 사건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제가 산에 갔다가 와가지고 방송을 했다. 이런 거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일을 내가 살면서 경험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뉴스에서 특별한 사건을 맨날 보다 보니까 야 이게 내 일상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보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조심을 하게 되고 조심을 해서 나쁠 건 없는데 과도하게 조심해서 내 삶이 진짜 영향을 줄 정도면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칭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로고가 없어져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이게 어디 갔지? 근데 왜 없어졌지? 이미지인가? 이미지? 제가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다시. 그래요. 여러분 또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오. 요거는 다음 방송 때 제가 잘 수정을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자기 공감도 그 뚜껑이 어느 정도 닫혀 있을 때 뭐가 되지? 이거 1번 뇌에 장악당한 상태다. 자기 공감이고 나발이고 어디에 그냥 격리돼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태다 싶으면 저는 어떻게든 저를 격리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유튜브로 이제 웃긴 영상을 보죠. 그럼 마찬가지로 저는 그 뚜껑이 완전히 날아가 있을 때는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한다? 역효과가 일어난다. 내 마음님 질문도 있었네. 준님 질문도 있고 어설프게 알 때 자랑하고 싶은데 알매 기피를 할 때는 그때가 창피해지고 겸손해지더라고요. 내 입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 왜 그럴까요? 이거 짧게 가보자면 간단한 것 같아요. 내 존재감을 높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내 존재감이 높아지겠지? 사실 결과는 반대로 나오죠. 보통. 그것도 이제 경험적으로 느끼는 게 가장 좋죠. 내가 존재감을 높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걸 자랑하는 요런 방식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해봤는데 사람들이 나를 막 찬양한다거나 인정해 준다거나 그게 아니라 왜 표정이 떨떠름하지? 뭐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경험. 근데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내 모습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무언가를 이용해서라도 내 존재감을 높이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그 노력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름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그래요. 제가 그 명상 리스트에 이런 게 있거든요. 모든 행동의 동기는 저 들어가 보면 그냥 행복해지고 싶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라는 그 한 가지 동기뿐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어서 열심히 발을 물속에서
오리처럼 백조처럼 열심히 발을 젓고 있는 것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연민이 이렇게 싹 나오거든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뿐이구나. 이런 느낌. 그래요. 아, 오케이. 아, 준님 이거 질문 되게 좋은데 이거 아쉽네. 가야 되겠네. 그 뮤직은 틀고 가야 되니까. 아, 이거 안 들리죠? 그래요. 자, 좋아요. 오늘 제가 좀 세팅해놨던 이야기들 열심히 신나게 얘기를 했고, 아, 준님 다음 방송에서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이어가지고. 그래요. 혹시나 기억이 나시면 질문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아, 오케이. 제 얘기를 열심히 또 했더니 잘 전달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 좋잖아요. 전달도 잘 되고 감정도 잘 실리고. 그래요. 오늘 또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들 썰풀만한 것들 많이 좀 준비를 해가지고 쌓아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그런가요? 오늘 뒤통수 한 대 맞으셨나요? 그래요. 좋아요.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4권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현명한 역지사지 빨리 써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그러면 한 일주일 반이니까 그때까지 나왔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요즘 약간 페이스가 좀 꺾이고 있거든요. 뭔가 너무 달려가지고 그런지 약간 꺾이는 느낌인데 잘 조절을 해가지고 멋진 체계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시는, 진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코칭을 하고 나는 솔로를 신나게 보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빠이요. 깨. 띵띵띵 해야지. 갑니다. 띵띵띵.